세 가지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개념을 좀 정확하게 정리하는 거, 암기하는 거, 그리고 암기한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거, 그리고 그게 됐으면 이제 채점을 했을 때 틀린 문제에 해당하는 그 개념까지 정확하게 암기하고 넘어가는 거.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문법은 뭐 한 것만 풀어도 정말 많이 쌓아져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1 친구들 담당하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뭘 말씀드릴 거냐면 문법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아이들 벌써 2학기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벌써 빠른 학교 단대부중은 1학기 때 벌써 시험을 이제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방학을 맞이하게 될 건데요. 사실 이번 내신 대비를 하면서 단대부중 친구들이 이제 가장 뼈저리게 느낀 점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라는 거. 100점 맞기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너무 쉬운 문법인 거 어머님들도 아실 거고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중1 난이도의 문법이기 때문에 어려운 난이도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틀렸냐? 다 실수로 틀린 거예요. 이유는 문제를 겸손하게 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연습이 이제 좀 필요한데요. 그런 방법을 어떻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 내신 만점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문법 수업을 아무리 들어도 실력이 제자리인 이유, 그거 좀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핵심 포인트, 학습 핵심 포인트 3가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번에 KNS 특강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KNS만의 특강 프로모션까지 제가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문법 수업을 아무리 들어도 실력이 제자리인 이유. 제가 이제 신규생들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3.800제 다 뗐고 문법 특강 지금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도 레벨 테스트에 문법 점수가 낮게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가 문법 책을 몇 권을 공부를 했는데 지금 영어를 몇 년을 공부를 했는데 왜 우리 아이가 문법 실력이 아직도 그대로일까요? 문제집을 몇 권을 풀고 문법 특강을 아무리 들어도 이렇게 공부하면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보실게요. 일단 첫 번째, 숙제하면 공부 끝이다. 그러니까 문제 풀면 나 이제 숙제 다 했어 끝 이러고 책 덮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개념 암기 없이 문제만 푸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아직도 그렇게 공부한 친구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숙제해야지 하면 문제집을 펼쳐서 바로 문제부터 풀러 들어가요. 그러다가 모르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모르니까 별표 치고 넘어가야지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죠.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개념 좀 보고 맞다 하고 문제 체크하고 넘어가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지만 앞에 있는 개념을 보면서 문제 푸는 건 답지 보고 푸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당장은 맞고 넘어갈 수 있지만 나중에 시험에서는 틀리게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는 또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 감으로 문제 풀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잘하는 거죠. 왜냐면 언어로 영어를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빠른 친구들은 유치원 때부터 아니면 초등 때부터 언어로서 영어를 좀 배워왔기 때문에 감으로 푸는 거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문법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틀린 문제의 답만 고치기. 문제를 채점을 했는데 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지? 정답 이건가? 맞았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정말 몇 권을 풀어도 아무리 문법 수업을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문제집 푸는 거에 있어서 생각을 완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머님들도 사실 문제집 막 많이 틀리면 전화가 막 오세요. 우리 아이가 문제 풀었는데 다 틀려요, 선생님. 이거 아이 다 모르는 거 아닌가요? 어떡하죠? 우리 아이가 너무 실력이 떨어지네요. 막 연락이 엄청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문제집은 다 맞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집을 푸는 이유는 지금 내가 암기한 이 개념들이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제가 여기서 써놨죠. 내가 공부한 개념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집 다 틀려도 된다.
왜냐? 거기에서 내가 틀렸다라는 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파악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워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수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은 다 틀려도 정말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 아이가 여기만 이 부분만 채우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 문제집에서 좀 많이 틀리더라도 너 이렇게 왜 많이 틀렸어?가 아니라 너 이 개념을 몰랐구나. 그럼 이거 우리 다시 암기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저는 정말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포인트 일단 기본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면 개념 암기부터 꼼꼼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근거로 문제풀이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틀린 문제는 근거를 쓰고 다시 암기하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 3가지 포인트를 한꺼번에 조금 보여드리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최상위 친구들한테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탭스 통합형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 안에서 근거 찾는 것까지. 그래서 일단 3가지, 핵심 3가지는 개념 암기 꼼꼼하게 하는 거, 그리고 문제 풀 때 정확한 근거로 푸는 거, 그리고 3번째로 틀린 문제의 근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암기하는 거. 이 3가지가 정확하게 좀 수행이 되어야 그래야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감으로 문제만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나온 근거로 문제를 풀고 그래서 틀렸을 때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내가 알고 넘어가는 거. 요 과정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개념 암기부터 꼼꼼하게 하는 건 지금 우리 지금 의대반 외고정사반 친구들은 투부정사를 지금 배우고 있는 순서였어요. 근데 투부정사 할 때 아이들 투부정사 문제 정말 많이 풀어봤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왜 틀렸는지 아니면은 그냥 문제 감으로 풀고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건 일단 투부정사 하기 전에는 준동사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투부정사가 여기에 있으면 그 위에 개념이 준동사거든요. 준동사는 이제 동사를 2개 이상 쓰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건데 준동사에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고 그 중에 우린 투부정사를 먼저 배우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투부정사는 왜 투부정사냐? 부정사가 무슨 뜻이냐? 왜 쓰는 거냐? 우리 아이들 왜 쓰는 거냐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투부정사는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거를 의미한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품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다. 그래서 명사정용법, 형용사정용법, 부사정용법을 배우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큰 틀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한 문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세세한 문제집에 문제에 나오는 것만 그냥 쓱 보고 넘어가 버리니까 큰 틀이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꺼내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준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고 그 중에 투부정사를 배우면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꺼내 쓰기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서랍도 막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다 섞여 있으면 뭘 찾아 꺼내 쓰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랑 똑같이 문법 개념도 마찬가지로 서랍을 정리한다 생각하고 칸칸이 잘 정리를 해두면 아이들이 문제 풀 때도 그걸 잘 꺼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을 잡아서 세세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념 암기를 저는 개념 암기 했어요 했을 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답변이 잘 안 나와요. 그 이유는 그냥 눈으로 쓱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개념 암기를 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저는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명사, 형용사, 부사 수업 시간에 정리하고 이걸 다음 시간에 백지 테스트를 봅니다. 백지 테스트는 말 그대로 백지에다가 아이들이 이 개념을 쓰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백지에다가 다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그래야 자기 걸로 체화가 돼서 문제 풀 때 적용하는 것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 암기를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해야 그래야 문제 적용하는 것까지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해설을 읽었을 때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개념 암기가 안 되어 있는데 용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 암기를 좀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
그리고 정확한 근거로 문제풀이를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틀린 거를 바르게 고치시오라는 문제가 교재에 있었어요. 그래서 resemble은 뒤에 with를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물어보죠. 왜 with는 쓰면 안 될까? 라고 물어봤을 때 쓰면 어색하잖아요. 없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아이들이 처음에 봄학기 때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매 수업 시간마다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왜 그렇게 써야 되지? 왜 이게 맞지? 왜 틀리지를 매번 물어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게 조금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resemble은 타동사라서요. 뒤에 전치사를 쓰면 안 돼요. 바로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거든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가 감으로 풀고 있는지 정확한 근거로 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문제집을 펼쳐서 맞은 문제, 틀린 문제 다 상관없습니다. 한 문제 찍어서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 거야? 왜 틀린 거야? 왜 맞은 거야?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가 바로 이렇게 대답이 나온다. 그러면 아이는 정확한 근거를 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맞은 문제인데도 대답을 못해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라고 하면 아이가 아직 감으로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감으로 풀지 말고 정확한 근거로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 설명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정확한 근거로 푸는 거니까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틀린 문제의 근거를 쓰는 거. 요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사실 정규반에서는 다 시키고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교재에서 틀린 문제는 그냥 답을 고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틀렸다는 건 내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나의 약점을 알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단단하게 채우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틀린 문제 밑에다가 그 문제가 물어보는 문법 개념을 쓰고 암기하고 넘어가게끔 지금 정규 수업 시간에선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틀린 문제 밑에다가 여기서 준사역동사 get은 목적격 보호자리 투부정사에 쓰는 동사다 라고 쓰고 암기를 해와야 다음 시간 리뷰 테스트에서도 요게 그대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약점을 다시 채우고 넘어가는 것까지 일단은 뭐 예를 들어 백지였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개념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들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그걸 활용을 해서 근데 거기서 내가 틀렸으면 그 개념은 내가 아직 정확하게 쌓인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채우고 수정하고 넘어가는 요 단계만 아이들이 2, 3단계만 잘 이루어지면 문법은 자기 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아이들이랑 꼭 같이 이야기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사실 정규반에선 다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상위 친구들, 지금 최상위반 친구들한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탭스에서는 통합형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통합형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최상위 모의고사랑 성취도 평가를 봤죠. 거기에서 문법 객관식은 탭스 액추얼 테스트를 풀게 됩니다. 이 탭스 액추얼 테스트는 모든 챕터의 문제들이 다 섞여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문제집을 풀게 되면 챕터별로 문제를 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개념을 물어볼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투부정사 문제를 풀게 되면 투부정사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지 갑자기 뭐 여기서 시제를 불러오거나 관계사를 불러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답률이 상대적으로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탭스는 모든 챕터, 뭐 시제, 조동사, 가정법, 관계사, 투부정, 동명사, 분사 다 섞여 있고 그걸 알려주지 않아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관계사 문제야 라고 써놓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만 나와 있고 그 중에 답을 골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챕터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아이와 그냥 조각조각 나 있는 아이랑은 엄청나게 차이가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애초에 개념을 쌓아갈 때 차곡차곡 챕터별로 잘 정리를 하는 걸 전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상위반 친구들은 지금 차곡차곡 잘 쌓아져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통합형 문제를 풀 때 그냥 답을 고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의도가 뭐였을까?
출제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아, 이거 관계사 문제구나. 아, 앞에 선행사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wasn't 쓰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근거 찾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가을 학기부터 최상 위반 친구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탭스 액츄얼 테스트를 이제 가을 학기부터는 풀게 될 거예요. 왜냐면 봄 학기, 이제 여름 학기에 중등 문법을 어느 정도 정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을 학기부터는 그걸 좀 응용하는 그런 문제들도 같이 풀어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방학 때 먼저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외대부고 반에서 어차피 탭스 액츄얼 테스트를 풀게 될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 확실히 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챕터별로 잘 쌓여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집을 풀게 되면 챕터별로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를 알 수 있지만 탭스 액츄얼 테스트를 풀면 그렇게 해서 챕터를 다 모아놨을 때 내가 또 꺼내 쓸 수 있는지 그거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 문법은 요 세 가지면 된다. 개념 암기 정확하게 하고 큰 틀부터 잘 잡아서 개념 암기를 백지 쓸 수 있을 정도로 하고 그리고 정확한 근거로 문제 풀고 그리고 문제에서 틀린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 다시 한번 암기하고 넘어가는 거. 그리고 최상 위반 친구들은 통합형 문제 풀어보면서 좀 더 문제에 접근하는 그 시야를 넓히는 연습을 하는 거. 요렇게까지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말고도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정말 우리 아이들 방학 때 공부만 하면 되게끔 좋은 환경으로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 아이가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아직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담당 선생님이 뭐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도 있고 행정팀에서도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고요. 원하시면 이제 학원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 개별 상담도 가능하니까 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